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사태, 그리고 뭐 시위, 폭동,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과연 이 도시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잘하는 짓인가? 이런 회의감을 느끼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뭐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과연 이 도시에 산다는 게 좋은 것인가? 이런 점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또 이번에 또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뭐 카카오톡 오픈 채방에서 다른 분들과 얘기도 많이 하고, 이번에 또 라스베가스도 갔다 오면서 생각난 여러 가지 미국 내 살만한 도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 이 방송은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가 되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팩트를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고, 해마다 무슨 인터넷 같은 데 나온 살기 좋은 도시 뭐 7곳, 뭐 아니면 뭐 풍요로운 도시 몇 곳, 행복지수가 높은 곳 몇 곳, 이것은 사람들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학군이 되게 중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일 때문에 도시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젊은 분이라면 시골에 가서 사시는 게 답답해서 도시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념 문제나 정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나라가 싫어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차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도시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제가 관심이 많았던 분야긴 한데, 미국 내에서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얘기를 나온다면 사실 그거는 미주류 백인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게 많거든요. 음식 문화도 있고요. 교민들 간의 교류도 필요하고, 또한 인종차별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냐면요.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미국이 세금이 센 나라 중에 하나죠. 뭐 유럽은 더 셉니다. 하지만 미국은 물건 살 때도 세일즈 텍스가 붙고, 인컴에도 세일즈 텍스가 붙고, 한국에서 뭐 흔히들 그 미국은 최저임금이 얼마인데 한국은 최저임금이 낮다 이렇게 컴플레인 하지만, 미국에서 혼자 사시는 남자의 경우에는 거의 인컴의 3분의 1을 세금을 떼갑니다. 13불을 받아간다 하더라도 10불도 받아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하시는 시간당 13불 임금의 진실은 사실상 미국 대다수의 꽤 많은 주는 지금 시간당 미니멈페이가 6불도 안 되고 5불도 안 되는 주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꽤 놀랐을 겁니다. 한국 최저임금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주가 미국 내에서 꽤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뭐 뉴욕, 뉴저지, LA 이런 도시의 최저임금만 비교해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그마저도 세금을 다 떼고 나면 별로 한국이랑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LA 물가는 요즘에 또 서울 물가의 거의 2배가 될 정도로 꽤 많이 올랐죠. 자, 이런 물가와 세금 모든 거를 고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미국 내는 인컴 텍스, 수입에 대한 세금이 없는 주가 9곳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9곳인데 우선 한번 불러드릴게요. 알래스카, 테네시, 플로리다, 그다음에 뉴햄프셔, 와이오밍, 텍사스, 워싱턴, 그리고 네바다 주입니다. 자, 요건 다 주의 이름입니다. 스테이트 텍스 값입니다. 미국은 연방자치제라서 인컴 텍스를 내면 연방 세금을 내고, 주 세금을 내고, 카운티 세금, 시 세금이 다 있죠. 알래스카에도 한국 교민들이 좀 사시긴 하지만 많이 안 사시고, 테네시 좀 약하죠. 플로리다도 좀 약한 편이고, 뉴햄프셔는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사시는 편이고요. 사우스 다코타 같은 데는 한국 분들 거의 안 사시는 동네입니다. 와이오밍도 그렇고, 텍사스도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조금 사시는 동네고, 워싱턴, 시애틀이 있기 때문에 시애틀에도 또 교민들이 사시는 동네고, 네바다도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스테이트 중에서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사시는 데는 제가 봤을 때 뉴햄프셔 아니면 네바다일 것 같아요. 아마 네바다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금은 얼마큼 차이가 나냐면 LA랑 비교해서 최고 13.3%의 차이가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000불을 버신다 그러면 1330불이라는 돈을 덜 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꽤 큰 겁니다. 이게 꽤 큰 거고, 또 물가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은데, 엊그저께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지만 LA에서 270마일 떨어져 있어요. 한국의 서울과 부산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스테이트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름값이 이런 게 엄청나게 쌉니다. 혹시 라스베가스 가시는 분들은 그 번화한 스트립 길에 있는 마켓이나 거기 있는 주유소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거기는
관광객 상대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비쌉니다. 하지만 동네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시면 평균적으로 기름값이 지금 라스베가스가 2불 20 그러더라고요. 2불 20, 2불 30. LA는 제가 떠날 때 기름 집어넣으니까 3불 오전, 3불 거의 1불 가까이, 30% 가까이 자동차 기름값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각종 식료품 이런 거 가격도 싸요. 한국 음식은 좀 다른 얘기죠. 한국 음식은 LA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한국 음식이 싼 게 많지만 보편적인 물가는 라스베가스가 훨씬 쌉니다. 그리고 뭐 주택 거주비 그거는 LA 3분의 1, 4분의 1 가격인 것 같아요. 현지 계신 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보통 살만한 집 3,600 스퀘어피트가 한국식으로 1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000 스퀘어피트 한 80평, 100평 정도 되는 하우스 렌트비가 1,300불, 1,500불 정도면 렌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LA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 LA 시내 같은 경우는 5,000불, 6,000불을 줘도 모자르겠죠.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LA에서 봐서 한 150만 불 이상 돼 보이는 집들이 한 40만 불, 50만 불. 이 정도로 라스베가스가 지금 물가도 싸고 거주비도 싸고 그다음에 또한 세일즈 텍스가 쌉니다. 또 세일즈 텍스가 또 미국에서 관건인데 한국은 부가세라는 게 가격에 붙어 나오죠. 세금을 안 붙이는 거 아닙니다. 유럽도 부가세가 붙어 나오는 경우가 많죠. VAT라고 하죠. 미국이나 유럽은 VAT하고 Value Added Tax라고 해갖고 부가가치세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 가격의 가치에 따라서 세금을 붙이는 거고 미국은 세일즈 텍스라고 합니다. 세일즈 텍스와 VAT는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이 물건을 1,000불 주고 샀을 때 세일즈 텍스가 10%라면 1,100불을 내야 되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 물건을 500불에 중고로 팔았으면 사는 사람이 또 50불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일즈 텍스는 그렇게 발행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사실 세일즈 텍스를 본인이 보고하는 경우가 없죠. 내가 중고 샀다고 세일즈 텍스 내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 자동차를 거래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세금을 내긴 하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 많은 미국인들이 중고 거래를 할 때 사실 탈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일즈 텍스와 부가가치세의 차이입니다. 자, 미국에서 또 세일즈 텍스가 없는 주가 5곳이나 있네요. 자,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타나, 뉴햄프셔, 오레곤. 자, 여기서 보시면 세일즈 텍스도 없고 인컴 텍스도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알래스카 그리고 뉴햄프셔입니다. 이 두 개의 도시는 아주 천국이죠. 어떻게 따지면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수입 대비해 갖고 진짜 다른 LA 같은 경우보다 20% 가까이 수입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동네입니다. 세금을 면제받는 것으로만 해서도 하지만 이 알래스카는 가보신 분들은 적응하신 분들은 잘 적응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백야라는 게 있고 뭐 겨울 되면 아침 10시에 해 뜨고 뭐 한 두세 시면 어두침 심해지고 여름이면 계속 해 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알래스카에 계신 분들이 그 스노우버딩이라는 말로 이렇게 캘리포니아 이런 데로 이렇게 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좀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알래스카에 사시는 교민분들이 있긴 하나 거기서 잘 적응하신 분들이 또 그쪽에서 잘 계시는 분들이 많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좀 힘든 일을 하면 수입도 꽤 괜찮은 곳 중에 하나예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에 대자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알래스카 석 달 동안 가서 일하고 오면 한 달에 숙식 제공해주고 5,000불씩 주겠다. 그때 당시 5,000불이면 지금 또 한 뭐 2만 불 돈 값어치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석 달 일하면 2년치 학비를 다 벌어올 수 있을 정도로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직 결혼은 안 했고 나는 목돈 좀 만들어 보겠다. 그런 분들은 알래스카 가실 만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가서 열심히 한 1, 2년만 고생하시고 돈 모으시면 돈 쓸 때도 별로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진짜 목돈 만들어서 오실 수 있는 동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자녀들 교육도 생각해야 되고 일자리도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에서 다른 살기 좋은 곳을 찾아보죠. 그 뭐 시애틀 같은 경우도 괜찮고 뭐 아까 말씀드린 뉴햄프셔 그리고 대도시가 사실 그 외국인들이 와서 정착하기가 쉬운 게 첫 번째 언어의 문제가 큰데 아직 영어가 익숙치 않아도 취직하고 일할 곳들이 대도시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욕, 뉴저지, LA 이런 곳에 한국 사람이 많이 살게 된 것이고요. 한 십몇 년 전에는 또 아틀란타로 이주하는 게 또 한동안 많이 유행을 했었죠. 거기도 이제 코리아타운이 많이 커졌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본인이 살 수 있는 곳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9개의 주 중에서 지금 네바다가 요즘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네바다 가면 관광객 상대로 하는 한국 식당 한 두세 개, 그 동네에서 주민들 상대로 하는 OK 길에 있는 OK 식당이라고 있었어요. 그 라스베가스 교민들은 잘 아실 텐데 한 30년 전에도 있었죠. 허름한 간판에 OK 식당인데 OK 식당이 손으로 페인트로 적어갖고 제가 맨날 야식당이라고 야자로 보인다고 야식당 가자 뭐 이러던 데인데 참 정감 있는 곳이었어요. 가면 당시 비디오, 한국 비디오도 테이프도 빌려주고 옆에 만화책도 있었고 당구대도 있었고 그리고 술도 팔고 밥도 먹고 동네 주민들이 다 모이시던 그런 식당이었는데 음식도 참 맛있었고 그때 그 집 며느리였나 새댁이 아기를 등에 업고 가게에 있었던 기억도 나는데 그 아이도 지금은 참 다 큰 성인이 됐겠네요. 그런 정도로 이제 조그만 규모였는데 지금은 뭐 라스베가스 가면 스프링 마운틴이라는 길에 중국타운과 한인타운이 섞여 있어갖고 웬만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도 그린랜드 마켓이라고 대형 마켓이 하나 있고 또 대형 마켓에 견줄 만한 또 H마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요즘엔 한인들이 많이 라스베가스로 이주를 하는데 그 라스베가스가 단 한 가지 도박에 빠지면 절대 가면 안 되는 동네겠죠. 예, 어디 가든 간에 도박이 합법인 동네이기 때문에 도박, 마약 뭐 이런 거에 빠지신 분들은 절대 라스베가스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저는 라스베가스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좀 그런 거 유혹에 좀 빠지기 쉬우니까. 그렇지만 자기는 도박장을 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한 번도 안 가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라스베가스는 참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우선 집값이 LA에 비해서 한 4분의 1, 뭐 이 정도 가격이고 세일즈 텍스도 지금 1.5% 이상 차이가 나는데 LA는 내년 1월부터 또 세일즈 텍스를 10.5%로 올린다고 했죠. 그럼 2% 이상의 세일즈 텍스가 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지금 최저임금이 8불 25라고 하지만 사실상 팁을 받는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이모님들 받아도 수입이 LA에 비교해서 낮지를 않아요. 총 수입이. 그런데 사실상 주거 비용은 훨씬 적기 때문에 라스베가스는 참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LA도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먼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도시를 가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라스베가스가 참 괜찮은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두 가지 언어가 많이 뜨고 있죠. 탈도시화 그리고 언컨택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고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바이러스의 위험도 있고 대도시는 범죄 뭐 그리고 각종 위험, 교통사고, 그다음에 공해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살던 분들이 이제 그 진실을 슬슬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프가니스탄, 중동 같은데 미군으로 파병이 나가면 되게 걱정을 하세요. 전쟁터로 자녀들이 파병을 나간다고.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LA의 도시에 있는 같은 나이층의 젊은이들이 교통사고나 다른 총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전쟁터에서 군대로 나가고 파병된 미군이 젊은이들이 죽는 숫자보다 적습니다. 되게 의외인데 사람들은 도시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 같은 데 파병되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죠. 실질적으로 도시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범죄율도 많이 적고요. 아무래도 그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치안 같은 게 더 발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라스베가스가 지금 요즘에 한국 분들이 많이 이사를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도 많고. 오늘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거는, 조건이 몇 개 뭐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도박을 안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자녀 교육 같은 것보다는 그냥 라이프 스타일을 더 즐기시고 싶다는 분들. 그리고 대도시는 가까워서 그래도 가끔가다 LA 가서 한국 분들도 만나고 한국 음식도 먹고 이러고 싶으실 때 이 라스베가스는 참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 그리고 더위를 견딜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무지막지하게 더운 동네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여름에는 거의 다 에어컨이 풍부한 라스베가스에서 지내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뭐 미국 내 그 여러 재미있는 도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도 뭐 미국을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33개, 4개 정도 주는 다녀봤으니까 제가 느꼈던 것 그리고 그 도시의 특성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이 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